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 토론 논제 설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교사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논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제는 보시면은 토론 수업 전체의 향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토론이 어느 쪽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학습자의 흥미나 수준, 또 동기를 고려한 논제 선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를 고려한다고 해서 조금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꼭 너무 쉽거나 또 너무 학습자의 관련된 이야기,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탐구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좋은 논제가 되겠죠. 자, 논제의 유형에는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제는 그렇다 아니다. 뭐 화성에는 물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어떤 구체적인 팩트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논제가 되겠고요. 가치 논제는 무엇이 정당하다. 또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옳다, 그르다 하는 가치 판단이 담긴 논제를 의미합니다. 정책 논제는 무엇을 해야 한다. 영어로는 이제 should 플러스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사회과인가 국어과나 또 뭐 음악과 미술과 뭐 체육 이런 교과에서는 우리 정책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은 이 팔러시 그래서 정책이라고 해서 꼭 사회과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조정해야 된다, 도입해야 한다, 모든 어떤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전부 다 정책 면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토론 논제 정하실 때 사실 논제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국어과에서 또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물 간의 갈등이니까 가치 논제를 많이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책 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원이 의미하는 바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책 논제를 교육 토론에서는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 또는 뭐 폐지해야 된다 이것을 판단하려면은 먼저 그 팩트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뭐 피해가 있다 없다라든지 뭐 피해 규모가 어떠하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가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책에 대해서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책 논제로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사실 논제나 가치 논제까지 다 아울러서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뭐 가치 논제만 하거나 사실 논제만 하거나 그것이 뭐 그르다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아우르는 효과가 있으니까 정책 논제를 위주로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논제나 가치 논제가 지금 이 그림을 잘못 오해해서 이게 좀 난도의 차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그것은 학생들이 신문도 안 보고 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정책 논제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오히려 사실 논제나 가치 논제 이런 것들이 더 어렵게 토론이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토론 대회에서 심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토론 대회는 논제가 바로 토론 직전에 공개되는 그런 토론 대회였어요. 근데 논제가 뭐였냐면은 중학생들이었는데 욕망은 인간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겁니다. 예. 이런 논제는 사실 굉장히 또 어렵죠. 그죠? 그래서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정책이란 말에 대해서 오해를 갖지 마시고 무엇을 도입한다, 허용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책 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육적 의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욕망은 인간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랬을 때 물론 그 토론대회는 자료조사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또 유인물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분 전에 딱 논제가 제시돼서 평소에 이제 얼마나 많이 독서를 했는가, 얼마나 많이 사고를 했는가에 대한 건데요. 지금 이제 정책 논제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또 이제 자료를 조사해야 되고 또 이제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양한 또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논증의 어떤 입론의 어떤 프레임 자체가 문제 해결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은 찬성 측이 주장하는 또 도입, 허용, 뭐 심지어는
폐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정책 논제의 필수 요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책에 세 가지를 여러 이제 논조들을 참조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립성입니다. 그래서 뭐가 뭐와 뭐가 이렇게 찬성과 반대가 대립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변화 지향성입니다. 뭐냐면은 현재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추정이고요. 우리 법정에서 무죄 추정처럼 똑같이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찬성 측이고요. 아니면은 반대에서는 현재 상태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반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 지향성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균형성입니다. 이 논제에 어떤 균형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치들, 가치 판단이 담겨 있다거나 또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반대측이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당위성이 높은 그런 표현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또 이 균형이 깨지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이 한쪽이 논쟁을 하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 요건 첫 번째 이제 대립성부터 상세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당연히 갈등이 존재해야지 논쟁이 성립하겠죠. 그죠? 그리고 중립적 진술이 아니라 찬반 구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에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를 조장하느냐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또 앞에서 알아봤듯이 그것에 또 이제 어떤 철학적인 교육적인 목적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선택할 때 기회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어떤 절대선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찬성 측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방안을 도입하거나 폐지하거나 허용했을 때 또 그만큼 잃게 되는 비용이라든지 부작용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또 반대 측에서 고수하는 그런 현재 상태의 고수는 또 현재 상태가 변화했을 때 얻게 되는 또 이익을 포기해야 되니까 또 양측에 또 기회비용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변화 지향성입니다. 현재 상태 기준으로 변화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잘 따져야 되고요. 이 행위 주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앞에 거기는 이제 연방 정부가 있고 전체 통틀어서 하는 그다음에 주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주체가 이게 주 정부에서 해야 될 건지 연방 정부에서 해야 될 건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주어가 붙습니다. Federal Government는 뭐 should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이제 정부고 정책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지자체도 있지만 그 해당 담당 부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 중앙 정부 부처다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연방 정부니 주정부니 우리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생략하고 뭐 동물 실험을 뭐 중단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평서형 긍정문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뭐 한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 해서 의문문으로 된 토론 그 논제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이제 방송 토론에서 또 이제 한쪽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면은 토론 전에도 이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고 괜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어, 딱 평소형으로 의문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단원에서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뭐 부정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딱 긍정문으로 허용해야 된다, 도입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심 생각만 담는다는 것은 즉 우리가 이렇게 목적어가 하나 있고 또 무엇을 이제 이거 should죠. 무엇을 폐지해야 된다, 도입해야 된다, 허용한다가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 이 목적어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중심 생각이 담기지 않고 A 또 B 이렇게 담겨서 여기에 또 뭐 and라든지 or가 들어가게 되면은 토론이 이 산으로 가게 됩니다. 찬성 측은 A에 중점을 두고 또 반대 측은 B에 중점을 두고 했을 때 서로 그림이 달라지게 되죠. 또 행위도 하나여야 됩니다. 우리 V1이 되고 또 V2 뭐 개입하거나 뭐 조정해야 한다. 뭐 한다거나 이렇게 end로 묶여지면은 이것도 역시 토론에서 굉장히 혼선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도 하나, 동사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중심 아이디어만 다루게 됩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개입이랑 정부의 개입과 또 정부의 지원
예를 들면 동사가 개입이고 이것이 지원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다른 행위죠. 그래서 토론이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무엇을 어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논제를 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CCTV 설치해야 하는가 이렇게 의문문으로 열리면은 이게 이 찬성 측이 이게 어디가 찬성 측이고 어디가 반대 측인지 서로 이제 입장도 헷갈리게 되고요. 그래서 학교 내 CCTV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확대해야 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제 현재 상태가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제가 한 몇 년 전에 확인한 통계로도 99점 몇 %였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교내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이거는 가능하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은 학교에 평균 뭐 5대 정도의 CCTV가 있다 그러면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여러 곳에 CCTV를 뭐 평균 한 10대 정도로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이거는 현재 상태의 변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동이라든지 의문문, 부정형 이런 거 낫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논점이 흐려지고 또 주체도 모호해지고 찬반이 혼란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서형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균형성이죠.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단어 자체에 어떤 단어의 의미에 가치가 부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뭐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요. 또 감정적 수식어, 또 찬반 양측의 입장을 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렇게 백해무익한 흡연. 여러분 그냥 흡연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흡연을 꾸며주는데 여기 완전히 가치가 담겨 있죠. 백해무익이라고 하면은 어 뭐 이 흡연을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말을 할 게 없습니다. 백해무익 말 그대로 백해무익이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공공장소 내 흡연을 제한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사성과 관심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학생의 흥미와 사회적 중대성 간의 균형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학생이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학생들하고 직결된 사안인 게 또 좋겠고요. 근데 너무나 또 그랬을 경우에는 또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신문을 찾아서 자료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중대성 간의 좀 균형을 갖는 게 좋습니다. 지나치게 일상적이거나 정치적인 논제는 또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일상적인 거 이런 것도 별로고요.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정치적 논제도 지금 뭐 현재 굉장히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또 토론 논제로 다루기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의 흥미를 고려해서 우리 학교 매점에서 분식을 판매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토론 특강 같은 걸 하게 됐을 때 보통 이거랑 만약에 개인보호 정보 보호 정책 확대랑 요거랑 선생님 어떤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초중고 뭐 대학교 상관없이 전부 다 한 7, 80%는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손을 드시고 이걸 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왜 그러냐고 문제 이유를 물어보면은 학교 매점에서 분식을 판매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연관되어 있어서 쉽게 토론에 이렇게 응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는 학생들이 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해서 이것은 별로 이렇게 추천이 안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토론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이 논제는 재밌어 보이지만 학생들이 뭐 5분 입론 그랬을 때 5분을 채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자료 조사를 할래야 할 게 없어요. 뭐 어디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그 뭐 인근 그 해당 교육청 내 관내 학교에 뭐 매점에서 분식을 파는지 안 파는지 그런 정보를 찾기도 어렵고요. 집계서 하지 않을 뿐더러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런 얘기들만 하게 됩니다. 그냥 자기 경험을 근거로 삼아서. 그래서 사실은 뭐 인터넷 찾아도 자료도 없고. 근데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같은 경우는 또 찾으면은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즘 워낙 자료를 찾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금방 찾아서 개념 정의하고 또 이 개인정보 보호도 학생들에게 또 교훈성도 있고 또 정보성도 있고 그래서 한번 토론으로 다뤘을 때 상당히 공부도 되고 자료도 또 찾아서 찬반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면은 또 쉬운 게 아니구나. 또 학생들의 삶과 직결된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 논제를 변경하는 주기와 교육 목표인데요. 뭐 스님들께서 그냥 교실 토론을 자유롭게 하실 때는 그때 그 해당 단원에서 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또 기말고사 후에 또 여유 시간에 또 토론 대회든 또 이렇게 토론 토너먼트든 운영하실 때는 그때 이제 적당한 논제를 하나 정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형 해가지고 세다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전미 그 세다 토론 협회 이런 데서는 1년에 하나 정도의 정책 논제를 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탐구하면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렇게 주게 해서 하나의 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논제를 바로 직전에 공개하는 의회식 논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스피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또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논제를 언제 어느 정도 주기로 공개하는지는 선생님들의 그 토론, 이게 대회인지 또 교실에서 토론을 수업하는 건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논제는 교육적 효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이라든지 또 대상, 그리고 맥락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논제가 갖추어야 될 요건들, 특히 이제 정책 논제가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이 변화 지향성이라든지 또 균형성, 또 대립성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형식적인 요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제를 요건에 맞추어서 잘 선정하시고 또 그다음에 흥미로운 논제를 잡아서 또 학생들과 즐거운 토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